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수요일 모닝앤 울산 시작합니다. 울산 고속도로의 범서 하이패스 RC가 어제 준공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울주군 범서권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복교차로까지 거쳐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신복교차로의 교통체증이 한층 개선되고 범서업 주변 등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 같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범서 하이패스 IC가 준공식과 함께 본격 개통됐습니다. 지난 2015년 범서 IC 설치를 국토부에 요청하는 등 사업 구상이 본격화된 지 10년 만입니다. 범서 하이패스 IC는 언양-울산 고속도로 구간 가운데 7만 5천여 명이 사는 주거 밀집 지역인 범서읍 주민들의 수건 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범서읍 일원 주민 등은 1969년 울산 고속도로 개통 이후 고속도로변 집 앞을 지나면서도 톨게이트가 있는 신복 교차로까지 갔다가 되돌아오는 불편을 50년 이상 지속해야 했습니다. 범서 하이패스 IC 개통으로 이런 불편은 한순간에 해결되게 됐습니다. 이제 국도 24호선을 이용하는 차량이나 천상 구영리 방면 차량들이 구라나 신복 교차로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고속도로를 이용해 신복 고가차도나 경부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동서고금을 통해서 도로라는 것은 그 지역의 발전을 당기는 겁니다. 그 지역의 성장 발판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도로가 개설되면서 이 지역, 이 범서 지역이 또 새로운 발전의 발판이 될 것으로 저희들 기대를 합니다. 전체 사업비 348억 원 가운데 울산시가 234억 원, 한국도로공사가 114억 원을 부담했습니다. 단 IC 명칭처럼 범서 하이패스 IC는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한 4.5톤 미만 차량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IC 개통과 함께 진입로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천상 하부램프 도로 확장 공사도 마무리됐습니다. 총 사업비 196억 원이 투입된 이 도로는 전체 길이 1km로 기존 폭 8m의 도로를 20m로 확장한 것으로 그동안 최고 난제였던 공업용수관로 이설 문제 등을 순조롭게 마무리하고 공사 착공 3년 만에 준공됐습니다. 범서 하이패스 IC 개통은 울산 서부권과 고속도로 관문인 신복교차로 등 주변 도로의 교통 혼잡을 줄이는 효과는 물론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울산에서 현대자동차와 HD현대중공업, 고려아연 등 주요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울산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 방안 등을 모색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현장에서 대한민국 주요 산업들이 역동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정책과 지원을 마련하는 데 힘쓸 것이며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해서도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현장 방문에 이어 울산시청을 방문해 김두겸 울산시장과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지난 23일 현대중공업 노동조합과 면담을 갖고 노동 민생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면담에서 참석자들은 조선소 인력의 외주화로 인한 고용 불안 문제를 우려하며 숙련된 기술 인력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직접 고용 확대와 고용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노조와 함께 국회 토론회를 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오늘부터 사흘간 울산 1공장의 전기차 생산 라인 가동을 또 중단합니다. 아이오닉5와 코나 EV를 생산하는 울산 1공장 12라인은 앞서 지난 2월과 4월, 지난달에도 가동을 멈춘 데 이어 이번까지 합치면 올해만 벌써 4번째 생산 중단입니다. 이는 아이오닉5와 코나 EV 등 현대차의 전기차 판매가 부진하기 때문으로 지난달 아이오닉5와 코나 EV의 수출 물량은 전년 동월 대비 71%가 감소한 2,700여 대에 그쳤습니다. 울산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가 새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가 발표한 6월 울산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달 대비 7포인트 상승한 106.7로 지난 2021년 11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소비자 심리지수 가운데 향후 경기 전망이 101로 전달 대비 21포인트나 상승해 새 정부 출범으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 등이 반영된 걸로 분석됩니다. 지금부터 30년 후인 2052년에는 울산 인구가 82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동남권 저출생과 사회의 변화에 따르면 현재 110만 명가량인 울산 인구는 2042년에는 94만 명으로 인구 100만 명 선이 붕괴되고 2052년에는 82만 7천여 명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특히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이 울산은 2013년 기준 4.6명으로 10명이었던 지난 2014년에 비해 5.4명이나 감소하면서 동남권에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울산연구원은 어제 오후 울산시티컨벤션에서 울산, 포항, 경주시 평생교육 관계자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해오름 동맹 평생교육 관계자 상생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해오름 동맹 3개 도시 간 초강력 평생학습의 네트워크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워크숍입니다. 워크숍에서는 윤여각 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실천가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가졌습니다. 또 평생학습과 관련한 지역별 우수 사례 공유와 활동가들의 역할과 사례,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김영길 중구청장이 민선 8기 취임 3주년을 맞아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성과와 남은 1년간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우정혁신도시의 신세계와 동원개발이 손잡고 부울경 최대 규모의 복합개발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양측의 협의 조율로 사업이 본격 추진될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복합개발로 도심 내 새로운 중심축이 형성되면 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와 비공사구역 재개발 사업 등을 조속히 마무리해 신도시와 원도심을 연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평통 중구협의회의 해외 안보 시찰과 관련해 예산 횡령과 공문서 위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의원들은 지난해 9월 민주평통 중구협의회의 해외 안보 시찰 당시 실제 항공권 비용은 1인당 118만여 원이 지출됐지만 의회엔 149만 원에서 169만 원의 영수증이 제출됐고 비용 확인이 가능한 항공권 QR카드가 훼손된 정황도 확인돼 공익감사와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구청은 민주평통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마치 중구청의 문제인 듯 확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하는 건 이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임신성 당뇨를 진단하는 의약품이 전국적으로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에서도 재고가 바닥난 상황인데요. 문제는 대체할 의약품이 없다는 겁니다. 제약사 측이 공급을 재개한다고는 하지만 잇따르는 공급 중단으로 산모와 의료 현장에서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경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신 20주차 산모 정서영 씨. 곧 임신성 당뇨 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검사에 쓰이는 약품 글루오렌지의 품귀 현상을 보인다는 소식에 걱정이 앞섭니다. 검사를 제때 받지 못하면 태아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검사를 못해서 만약에 발견을 못하고 치료를 못할 때 갑자기 또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아기한테 안 좋을 수도 있고 저 말고도 또 노산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제약사는 지난달 식약처에 이 약품을 공급 부족 의약품으로 보고했습니다. 제품의 용기를 바꾸는 과정에서 허가 변경이 필요해 공급을 중단한 건데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약이 부족해졌습니다. 울산에서도 울산대병원을 비롯한 2차 종합병원과 산부인과 대부분이 재고가 바닥나거나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지난 3월에도 제조원 변경 문제로 한 차례 공급이 끊긴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약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제품이 없다는 겁니다. 저번에 한번 3월달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수입차가 그 하나밖에 없거든요. 들어오는 로트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 때문에 검사를 미루거나 제때 받지 못하는 산모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이 안 돼서 검사를 못하고 있는 그 산모들이 좀 많다고 들었고요. 그럼 그게 검사 기간이 좀 뒤로 밀린다거나. 제약사 측은 이달 중 공급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의료 현장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만 분기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제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전국적으로 물량이 다 나가야 되는데 그게 나가려 그러면 그래도 예상보다 더 걸리지 않겠느냐. 반복되는 공급 중단으로 산모와 의료 현장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 의약품은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여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울산 지역의 한 남고생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학생은 교사를 지속적으로 성추행하고 단체 채팅방에서 해당 사실을 공유하며 성희롱한 혐의로 지난 4월 입건돼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학생은 학교장의 7일 등교 조치 후 다시 정상 등교하다가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에 따라 전학 조치됐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 교육청은 교육부의 2025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 따르면 분리조치 기간이 7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2시 55분쯤 울주군 삼남읍의 삼성 SDI 양극재 생산공장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시공사 소속 전기공정 점검관인 50대 근로자 A씨가 이날 건축공사 현장 아래 바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으며 병원에 옮겨졌지만 사고 40여 분 만에 사망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쿵 소리가 났다는 신고와 7층 옥상 방향으로 혼자 올라갔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추락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사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해당 사업장의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이 여름철 계곡 휴양객들이 급증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8월 말까지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울주군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으로 먼저 계도를 한 뒤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시설과 불법 상업행위, 취사나 흡연, 쓰레기 투기 등으로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울산시는 어제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부산지방우정청과 외국인 유학생 국제특급 우편 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울산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정주 여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울산 관할 우체국을 이용해 국제특급 우편 접수 시 요금의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우체국 방문 전에 우체국 모바일 앱 또는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사전에 접수할 경우에는 추가로 3% 할인이 더해져 최대 13%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어제 중구 성안동 태화복합문화공간 만디와 문화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만디에서 열리는 전시와 공연 등을 안내하고 향후 학생들의 예술체험 확대를 위한 지역 문화자원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만디는 학생 대상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우선 기획해 운영하게 되며 학교 단체 관람 시 학생과 교직원에겐 관람료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울산 지역 8개 공공기관들이 AI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감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협력을 강화합니다. 유니스트와 근로복지공단, 울산항만공사와 한국동서발전 등 지역 8개 기관은 지난 23일 유니스트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공공기관 감사협의회는 이번 협약으로 AI 기반 디지털 감사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세미나와 교육, 연수와 선진 사례 공유 등에 협력하게 됩니다.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여름철을 맞아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관내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수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결과 수질 기준을 초과할 경우는 시설 개방을 즉시 중지하고 소독 또는 청소 용수 교체 등의 조치 완료 후 수질 재검사를 실시해 수질 기준 충족 시 재개방할 계획입니다. 현재 울산 지역에는 와와공원과 강변공원, 동평공원 등 공공시설 34곳, 민간시설 33곳 등 모두 67곳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북구청이 다음 달부터 지역 특화 청년 사업으로 동네 탐방 프로젝트를 운영합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북구를 다양하게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해파랑길 오션 플로깅을 비롯해 역사 체험과 공연 관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39세 미만의 울산 시민이면 다음 달 4일까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JCN 모닝앤 울산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